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혹시 지금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떤 장애물 앞에 서 계신가요? 이러한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질문하기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 너무도 간단한 질문하기를 까먹고 곧장 답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게 깨닫고 질문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도 만들고 세계 최초로 8월 8일 질문의 날을 선포하기도 한 노병천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7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70개의 질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질문은 갈등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별일 없이 평범한 날의 감사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저자가 유명하거나 어떤 전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책입니다. 읽어볼게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대에게, 노병천. 출판사는 세종서적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가? 말보다 마음을 먼저 꺼낸 사람들. 인터뷰 1. 박은정씨, 36세 직장인. 은정씨, 팀원과의 갈등이 길어졌다고요? 네, 사실은 말실수 하나로 시작된 오해였어요. 제가 좀 예민한 거야 라고 넘기려 했지만 협업도 흐트러지고 팀 분위기도 무거워졌죠. 갈등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된 건지 혹시 아세요? 이번엔 제가 조금 유식한 척 해보겠습니다. 갈등에서 갈은 칡을 뜻하고 등은 등나무를 의미하거든요. 둘 다 덩굴 식물인데 줄기가 길고 서로 얽히기 쉬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켜있는 모습을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이나 이해관계 충돌에 빗대어 표현한 게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예요. 하하, 설명을 들으니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 아시는 은정씨는 그럼 팀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땐 어떻게 풀었나요?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조용히 메모장을 폈어요. 지금 이 갈등을 그냥 두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그 질문에 제가 먼저 무너졌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도 감정이 올라와서 말을 잘 못했어. 혹시 내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해. 그 후로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루 이틀이 지나며 서로 말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갈등은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라 풀어야 할 오해였구나. 인터뷰 2. 김미숙씨, 68세, 시어머니. 미숙씨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한동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갈등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작은 오해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멀어졌죠. 처음엔 사소한 말투였어요. 제가 한 조언이 잔소리로 들렸던 것 같더라고요.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었나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꺼냈다가 더 멀어질까봐 그냥 피하고 참았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미역국 진짜 맛있대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정성스레 미역국을 끓여서 며느리에게 직접 가져다 줬죠. 며느리의 반응은 어땠나요? 고맙다고 하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요. 저도 나도 표현이 서툴렀어. 미안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예전엔 어색했던 카톡에 이모티콘도 오가고요.
명절 준비도 같이 해요. 알고 보면 갈등의 시작은 큰 게 아니라 말 한마디의 뉘앙스나 눈빛이더라고요. 풀고 나니 별것도 아니었구나 싶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타이밍 같아요.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원한을 뿜는 것은 자신이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갈등 관계가 있으면 원한이 생길 수 있고 그 원한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갈등 앞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을 앞세운다. 목소리를 높이고 마음을 닫고 말을 쏘아붙인다. 하지만 진짜 해결은 말을 던지기 전에 마음을 꺼내는 데서 시작된다. 갈등은 이겨야 할 전쟁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대화다. 말로 맞받기보다 차 한 잔을 먼저 건네는 여유가 갈등의 방향을 바꾼다. 심리학자 마셸 로젠버그는 갈등을 다룰 때 폭력적 대화와 비폭력적 대화를 구분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가 비판, 평가, 단정으로 흐를 때 갈등은 더욱 격화된다. 반면에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으려는 언어는 갈등을 협력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공감적 경청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0% 이상 높은 갈등 해결률을 보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갈등 후 대화의 질이 관계의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갈등을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를 이룰 수도 있고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 진심을 꺼내는 순간 대립은 대화로, 오해는 이해로 바뀐다. 지금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이기려 하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갈등의 결말을 바꿀 수 있다. 별일 없이 평범한 날의 감사를 하는가? 평범한 날이 가장 좋은 날. 이웃 1. 오정환 씨, 50세, 프리랜서. 정환 씨는 오랜 병원 생활을 마치고 막 퇴원한 지 일주일째였다. 병상 위에서의 날들을 떠올리면 지금 아무렇지 않게 걷고 씻고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모든 순간이 감사했다.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몸이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는 이제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고 했다. 오늘도 아프지 않게 일어났다는 것, 그거면 된 거죠. 정한 씨는 별일 없는 날을 기적의 날이라고 부른다. 사실 가장 많은 날이 별일 없는 날인데 우리는 그걸 가장 무의미하게 보내잖아요. 지금은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리고 말한다. 병실 박세상은 그 자체로 감사입니다. 이웃 2. 박옥화 씨, 37세, 주부.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제야 옥화 씨는 부엌에서 칼을 내려놓고 문 쪽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왔어? 학교 어땠어? 그냥 뭐 똑같지. 툭 내뱉는 말에 웃음이 났다. 그래, 그 똑같은 거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넌 아직 모르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옥화 씨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조금 뒤 큰아들도 학교에서 돌아왔고 동생과 티격태격하면서 웃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의 익숙한 기침 소리와 함께 나왔어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참 신기하다. 매일 똑같이 들려오는 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오늘은 더 반가운지. 옥화 씨는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된장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잘 익은 깍두기 냄새가 코를 간지린다. 그때 옆방에서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서 조용히 계시던 어머니가 조심스레 지팡이를 짚으며 식탁 앞으로 오셨다. 어머니, 나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 된장 냄새가 나서 나와봤어. 어머니가 웃으셨다. 그 웃음 하나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은 순간 옥화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오늘 참 감사한 날이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어떤 전화도 울리지 않았다. 뉴스에 우리 가족이 나올 일도 없었고 병원에 갈 일도 없었다. 그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남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우리 곁에 있고 나는 이렇게 밥을 차려낼 수 있는 별일 없는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기적 같은 날이고 누군가에겐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어서 참 고마웠다. 별일 없어? 응, 별일 없어. 이 짧은 인사가 무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사실 큰 감사가 숨어 있다. 별일 없는 하루는 기적과 같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건 수많은 변수들이 나를 비껴갔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배려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당연한 하루란 없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도 사실은 기적이다.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두 손으로 밥을 떠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손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장이 아프기만 해도 우리는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기 어렵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것도 기적이다. 눈에 문제가 생기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은 모두가 저마다의 작은 기적들이다.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평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복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뿐이다. 아내와 내가 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충돌해 차량이 10바퀴나 회전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우리는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다. 간신히 차 밖으로 기어나온 나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았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똑같이 중얼거렸다.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이후 나는 매일이 평범한 축복임을 잊지 않으려 한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하루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나는 지금 평범한 하루의 기적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끔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상하면 나를 기분을 상하게 한 그 톡을 쓴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너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고 너가 잘못했다고 함으로써 이기려고 합니다. 문득 이것이 알아차려졌어요. 알아차리고 나서 보니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할 만도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내가 맞고 틀리고보다 그 녀석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어 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러한 상황을 알아차렸고 저는 아이고 미안하다 라는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인데 왜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 걸까요? 그러고 나자 함께 일어났던 화와 같은 것들이
천천히 또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티격태격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느낌에 조금 집중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감사한 느낌을 가슴에서 느끼면서 그 감사함을 느끼는 알아차림을 지속시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집중력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한 일들이 자꾸자꾸 일어납니다.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게 일어나요. 사실은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보이는 거겠죠. 감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도 감사한 느낌을 가슴에 품고 시작해 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